자, 45분입니다. 일단 시작할게요. 일단 자, 오늘 1학년 5반은요, 그 허블의 법칙, 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달사항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시험 대비 강좌로 총 9개를 구성했어요. 구성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1학년 9반 수업했거든요. 수업했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녹화 중입니다. 녹화해가지고 혹시 이 수업을 지금 당장 못 들었다 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에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그러니까 보강을 위한 클래스룸을 하나 더 개설을 할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리로스쿨이나 혹은 뭐 클래스룸에서 사용하는 구글 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입장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매일 했는 실시간 수업을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필요한 파일 같은 거를 같이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까지 그 부분이라도 자세히 보시면 시험 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각 반별로 되어 있는 클래스룸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각 반에 사용하는 클래스룸이 저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선생님들도 같이 쓰시기 때문에 보강을 막 올려놓으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로 코드를 제가 생성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된 사람은 채팅 좀 날려주세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수업할 거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지금 현재 듣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 9반에서 먼저 했던 거 있죠. 먼저 했던 거 또 보강 올라오면 그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교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띄우고 한글 파일 보입니까? 네,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 허블은 미국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고, 우주론의 정립 과정에서 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천문학계에 엄청난 쇼크를 몰고 온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옆에다가 메모에다가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허블의 법칙으로 나오는데 2018년 10월 26일부터는 르메트르라는 사람 있죠. 르메트르라는 사람의 실제로 이 사람이 먼저 허블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계속 허블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한동안. 허블의 법칙이란 돼 있는데 자, 먼저 그래프 보시기 전에 그래프도 있고 식도 있죠.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속도 거리 법칙이라고도 한다. 조르주 르메트르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으며 2년 후 미국의 에드윈 허블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공식적인 발표를 에드윈 허블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허블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훗날 보니까 허블이 진짜로 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한 르메트르의 업적을 인정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죠. 적색 편의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관측자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발생한 우주 팽창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양은 광원의 후퇴 속도에 대략적으로 비례한다. 어쩌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얘기하면, 요약하자면, 외부에 존재하는 은하의 후퇴라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후퇴라는 것은 후퇴 속도, 그러니까 은하의 후퇴라는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나 더 하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은하의 후퇴라는 것은 은하가 멀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속도가 외부 은하달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라는 거는 거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멀어져 가는 속도도 어떻다? 빨라진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져 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이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돼요. 허블이 결국 발견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허블이 발견한 건 외부 은하들을 최초로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외부 은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멀어져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하나, 그 멀어져 가는 운동 속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다. 이게 실제로 이제 허블이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V 보이시죠? 속도란 후퇴 속도를 얘기합니다. 멀어져 가는 속도는 H가 허블 상수라고 되어 있죠. 어떤 상수가 있어요. 상수. 근데 중요한 건 뭐에?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부 은하들을 여러 개를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멀어져 가는 속도를 거리에 따라서 나눴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이 그래프를 얻은 거죠. 여기 점점 찍었는데 여러 은하들을 점점 찍었는데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나오는데 어쨌든 가로축이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그 별까지 혹은 은하까지의 거리, 세로축이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일수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분포가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허블이 이걸 처음으로 제안했을 당시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잘 보세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놈도 있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그 값이 분포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허블 상수는요. 허블 상수는 이것도 하나 기록해야 되겠네요. 허블 상수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적색편이란 말이 나오죠. 적색편이는 이제 2번 참조 여기 나와 있는데 적색편이란 말도 있고 청색편이란 말도 있어요. 적색편이를 레드 시프트라고 얘기하고 그럼 청색편이는 블루 시프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색편이와 청색편이는 합쳐서 물리용어로서 도플러 효과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훗날 제가 한번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편이를 보시면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리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파동의 진동수가 줄어드는 현상, 감소하는 현상. 일반적으로 파원과 관측자가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멀어지면 적색편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바꿔 얘기하면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이나 은하 얘네들은 분명히 별빛을 내뿜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까지 옵니다.
따라서 얘를 파원이라고도 하고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다. 파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광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의 시작점. 나온 빛을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분석했더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빛의 파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파장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에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별이나 운하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멀어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원래보다 길어진다면 멀어진다. 이 뜻이에요. 잠깐 여기 좀 볼게요. 칠판 보이죠? 칠판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 그럼 여기 어떤 관측자가 눈입니다. 눈.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 어떤 별이 있어요. 그럼 별은 빛을 쭉 내뿜게 되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파동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네. 별빛이. 안 보여요? 칠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글자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지금은요? 지금 보여요? 예, 다시 할게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 관측자가 있는데 어떤 별을 봤어요. 별이 보인다는 것은 별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별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파동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때 우리가 뭐 마루, 골 이런 얘기하는데 인접한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직선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 6월 10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작년이죠. 6월 10일에 관측했더니 파장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오늘이 된 거예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봤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봤더니 파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1년 전보다 얘가 훨씬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별이나 은하는 육안으로 보면요. 그 거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멀리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렇게 파장이 길어졌죠.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적색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제가 1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그 관측하는 주기가 되게 좀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결국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지구도 사실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간에. 예. 그래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거를 지구 관측자 중심에서 얘기하면 얘가 후퇴를 한 거예요. 색깔이 지금 파란색밖에 없어서 적색편이를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적색편입니다. 적색편이. 그래서 허블이 이 현상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모든 외부 은하와 모든 별들에 대해서 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거의 모든 놈들이 뭐를 일으키더라? 적색편이를 일으키더라. 그 말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이 전부 다 지구에서 봤을 땐 전부 이렇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은 이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글 파일 안 보이죠? 잠깐만요.
왜 이래?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모든 별과 외부 은하들을 봤더니 다 멀어지더라. 그 말은 그걸 감싸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그 이전까지는 그 우주론 중에 정적 우주론이 좀 더 우세했거든요. 우세했었는데 정적 우주론을 역사 속으로 밀어내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블의 법칙이 우주론 정립 과정에서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허블의 관측으로 인해서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바로 뭐냐면 오늘 9반 수업할 때 했던 내용이 나올 겁니다. 팽창 우주론이라는 건 동적 우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정적 우주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정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더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따로 나올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허블로 인해 결국에는 동적 우주론이라는 거는 다시요. 네, 팽창. 동적 우주론이 맞는 이론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팽창 이론 중에 여러 개가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뱅 우주론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빅뱅 우주론이 팽창 우주론인 거는 맞지만 빅뱅 우주론 말고도 팽창 우주론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정상 우주론도 정적인 게 아니고 팽창 우주론입니다. 그거 주의해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허블의 법칙으로 추가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요. 옆에 메모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신에서는 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교과 과정에서 허블의 법칙을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는 다 했는데 이 교육부의 등신들이 모의고사에는 내요, 이걸 또.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신다고 해서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일단.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요. 모의고사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느 정도 지나면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 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 정리. 여러분들은 비교적 좀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주론이라는 거는요, 자, 지금 또 칠판 보여요? 네. 우주론은 결국 이거죠.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등장한 거는 우주는 가만히 있다 라고 하는 정적 우주론이 원래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팽창 우주론이 결국엔 뭐냐면 동적 우주론이에요.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더라. 대표적으로 안 보여요? 또 안 보여요? 칠판? 나 돌겠네. 미안합니다. 예, 알겠어요. 잠깐만요. 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은요? 네.
잡네요. 여기 이만큼 티 나오는데 참느라고 지금 죽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칩시다. 자, 허블의 법칙이 가지는 의미를 얘기하려면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주론,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현재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수많은 이론 중에 처음에 등장한 거는 우주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한대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보통. 이게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적 우주론을 지지했던 사람이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지지를 하니까 이게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1900년대 초에 프리드만이라는 우주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계산해 놓은 여러 가지 값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단은 움직인다,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자기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계산값을 검증하는 과정 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한참 툭탁툭탁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등장하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블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파일에서 허블의 법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계속해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주가 커지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사실 이거죠. 현재 우주는 팽창 중이야. 이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허블의 법칙으로 인해서 정적 우주론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학년 수준에서 허블의 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허블의 법칙이 우주론의 정립 과정 중에서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라고 한다면 허블의 법칙이 등장으로 인해 팽창 우주론이 좀 더 확실하게 지지받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쓰면은 충분히 정답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땡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비공개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마치고 나서 그거 제출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공지했듯이 각 반별로 지금 세팅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모든 수업을 한 곳에 모아놓는 클래스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해됐죠? 예. 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